자, 3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인 실험대 위에 운동 센서를 놓고 도르래를 통해 수레와 추를 실로 연결한다. 자, 그리고 상태에서 수레를 가만히 놓고 수레의 속력을 운동 센서로 측정한다. 그리고 다는 이 수레의 질량을 바꾸어 나를 반복한다. 그래서 실험 1과 2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수레 1 같은 경우는 수레의 질량이 m, 추의 질량이 m. 수레 2 같은 경우는 수레의 질량이 m이고 추의 질량은 뭔지 몰라.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VT 그래프네요. VT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먼저 1 같은 경우는 지금 T분의 2V라는 가속도가 나오죠. A1의 가속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 파란색 2의 가속도는 A2는 T분의 3V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가속도가 지금 1과 2의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마 기억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운동방정식을 먼저 세우면 되겠죠. 1에서 운동방정식 뭐죠? A는 전체 질량분의 힘이죠. 그 전체 질량은 얼마죠? 지금 2m이 되는 거고, F는 지금 추의 무게, m의 무게죠. 그쵸? mg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g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기억에서 1에서 추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g이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에서 볼까요? 2에서 A2의 가속도는 전체 질량이 뭔지 몰라. 기억이. 그치? 그냥 기억으로 학교 선생님이 m 플러스 기억에다가 그리고 기억의 무게를 모르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기억 쓰고 그냥 G, mg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 추의 무게를 m이라는 거 대신에 기호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지금 여기서 요거의 관계를 통해서 원의 몇 배인지를 알 수 있죠. 몇 배죠? 2분의 3배가 바로 된다는 거죠. 요거의 2분의 3배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2분의 3배가 되는 게 바로 요 2의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g가 되는 거죠. 그래서 gg 약분되고 결국은 이렇게 곱하니까 4기억은 3m 플러스 3기억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얼마가 되는 거죠? 3m.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3m. 맞는 말이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가속도를 다 구했죠. 그리고 자, 디귿번 2에서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렇죠? 그럼 알짜임 구해봐야겠네. 뭐 수레의 알짜임 구해볼까요? 수레의 알짜임. 수레의 질량 얼마야? m. 가속도가 얼마야? 4분의 3g죠. 그렇죠? 그럼 얼마야? 4분의 3mg가 지금 이 수레에 알짜임이 얼마라고? 4분의 3mg인데 잘 봤더니 얘는 지금 뭐야? 이 실이 얘를 끌고 있는 힘밖에 없어. 그게 얼마라고 지금? 4분의 3mg가 돼야겠네요. 그쵸? 이 장력이 합력, 요거로 바로 알짜임으로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차례대로 따라간 다음에 운동 반전을 세워서 가속도 구하고 알짜임을 구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방식대로 어떻게 하는 거 쭉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1번 같은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지문이 길지만 결국은 우리가 배웠던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 P와 Q로 연결한 후 손이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해서 정지한 모습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죠. 정지한 모습이니까 무슨 얘기야? 알짜임이 0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림 나는 여기에서 손을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지한 상태에서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B라는 물체, 그리고 C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죠. A, B,
C. 질량은 지금 나와 있지 않네 전혀. 그쵸? 그리고 여기 F라는 힘을 내가 끌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질량은 MA, MB, NC라고 할까요? 여기는 MA의 G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는 MBG 여기는 MCG죠. 그래서 알점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힘과 요 힘은 어떻다?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F 플러스 MAG는 MBG 플러스 MCG인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이걸 나중에는 활용하겠죠. 자, 그리고 봤더니 A의 지금 여기 오른쪽 걸 그래프를 봤더니 A의 속력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여기 2초일 때 지금 뭐야? 등속도 운동하네요. 그럼 2초가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사건의 C가 지금 여기 지면에 닿았다는 거죠. 여기는 C가 지면에 닿은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잘 봤더니 지금 이게 그래프가 나와 있죠. VT 그래프죠.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죠?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얼마죠? 2분의 4. 2m per 세컨 제곱. 자, 그러면 이 F가 사라졌더니 ABC가 무슨 운동한다? 증가속도 운동한다. 그럼 우리 한번 운동 방향 세울 수 있죠? 가속도 A는 전체 질량 얼마야? MA 플러스 MP 플러스 MC가 어떻게 된다? 되는데 제 힘이 얘는 반대 방향 얘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MBG 플러스 MCG 빼기 MH가 되겠죠. 이게 지금 얼마 된다고? 2가 된다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자, 이제 요거 하나 더 그려 볼게요. 지금 C가 여기 짐에 닿았다며. 그럼 A하고 B만 지금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야. 그럼 A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굳이 풀지 않아도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뭐 한다는 거야? 같기 때문에 중력이 같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알점이 0이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MAG, MBG를 우리가 뭐 얘를 M으로만 다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M으로 다 바꿔주면, 그쵸? 다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EM 플러스 MC가 될 테고, 그럼 얘하고 얘는 약분되니까 MCG가 2가 된다는 것으로 또 표현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집값은 11로 나와 있네. 그치? 11로 나와 있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MC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우리 이렇게 곱하면 4M 플러스 2MC는 10MC가 되겠죠. 그럼 8MC는 얼마가 되는 거야? 4M. 그럼 C의 질량은 뭐야? 2분의 1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에도 질량을 다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이게 뭐야? 2분의 1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다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얘 약분되고 얘만 남는데 F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G. 즉 5가 되겠네, 5. 그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거는 같다. 그래서 문제 기억. F의 크기는 C의 작용의 중력의 크기가 같다.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 지금. 그치? 맞는 말이고. 니은 질량은 A가 C의 2배이다. 방금 얘기했죠. A의 B의 질량은 M이라고 했고 C의 질량은 MC라고 했으니까 A가 2배가 되는 거 맞는 말이죠. 자, 디귿번. 디귿번에 항상 이런 거 물어보죠.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B를 당기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요 장력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1 초일 때 A의 알짜 구해 볼까요? A. 그치? 그러면 A 알짜임이 지금 중력 작용하죠. 얼마죠? M이라고 쓰니까 mg. 그리고 여기 장력 T가 있어. 그 T가 지금 P가 당기는 키랑 똑같아. TP라고 할게요, 선생님. 그렇게. 근데 이 A 알짜임이 뭐냐면 A 알짜임은 질량 M에다가 가속도가 얼마였어? 2였어. EM이야, EM. 어디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여기는 mg를 10m으로 바꿔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TP가 얼마가 돼야지 EM이 될 수 있는 거야? 얼마가 돼야 되죠? 12m이 돼야지 12m에서 10m 빼서 2m이 나오겠죠. 아,
요 P가 B를 당기는 힘은 뭐야? 12M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알짜임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C의 알짜임 풀어볼까요? C의 알짜임. C의 알짜임. 그치? C는 우리가 뭐야? 2분의 1 M이라고 했죠? 거기에 지곱하니까 이거는 5M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장력 작용하죠? 뭐야? TQ가 작용하고 있죠. 근데 C의 알짜임은 질량 뭐였어? 2분의 1 M에다가 가속도가 얼마였죠, 방금? 2 였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M이 되네. 어디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M.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얼마가 돼야지 M이 될 수 있어? 얘하고 얘 더해서 M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얼마야? 4M이죠.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돼요. 아래쪽이 5M이고 위쪽으로 4M이 돼야지 아래쪽으로 M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Q가 B를 당긴 힘이 4M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 얘가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만약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 그러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몇 배이다라고 문제를 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내려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꼼꼼히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물체 A와 B가 용수철 저울과 실로 연결되어 운동하고 있다. 가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라는 얘기는 알짜임이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서 작용하는 힘을 봤더니 A에 작용하는 MH와 B에 작용하는 중력 MBG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같다라는 거예요. 알짜임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같다. 그치? 그래서 뭐 M이라고 선생님이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질량은 M, B의 질량도 M이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MG.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왼쪽으로 다시 보면은 알짜임이 0이라고 했으니까 A의 알짜임도 0이고 B의 알짜임도 0이야. B의 알짜임도 0이고 A의 알짜임도 0이라고 했어. 근데 얘가 아래쪽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하잖아. 그럼 위쪽으로 뭐가? 장력 T가 작용하는데 이 T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T도 mg가 된다는 거죠. 장력 T도 mg가 돼야지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 용수철에 나타나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mg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mg. 자, 이번에는 나에서, 그치? 가속도 구해야죠. 가속도 A는 전체 질량 얼마야? 2M. 그리고 힘 얼마야? mg만 작용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2분의 1 g예요. 그리고 A R자면 얼마가 되는 거야? A의 질량 M, 가속도 2분의 1 g니까 2분의 1 mg가 되겠죠. 즉 A의 R자임은 2분의 1 mg야. 이 R자임이 다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에서 장력과 똑같은 거죠. 아, 이 장력이 얼마라고? 2분의 1 mg. 이 용수철 저울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장력을 측정하는 장치거든. 그러니까 F 가는 가에서는 mg고 F 나의 장력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mg가 되니까 2대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차근차근 풀면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4번. 그림 가는 수평면 위의 질량이 8m인 수레와 질량이 m인 물체 두 개를 실로 연결하고 수레를 잡아서 정지하였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손을 놓으면 시간에 따른 수레의 속도를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난다. 그리고 1초일 때는 이 P점이 끊겨버렸다. P가 끊겼다. 끊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먼저 힘을 모두 한번 표시해보자. 여기 mg, 여기 mg. 그치? 그러면 가에서 오케이? 처음에 우리가 아래쪽 이 mg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0에서 1초부터 찾아보자. 0에서 1초. 그치?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전체 질량 얼마야? m
8m. 그쵸? 총 얼마야? 10m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작용한 힘은 EMG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 G의 가속도로 지금 되어 있겠죠. 화면에 나에서 지금 1초 이후죠. 1초 이후에 지금 P가 끊겼죠. 끊긴 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질량은 9m이 되는 거고, 그리고 mg만 되는 거니까 9분의 1 G가 되겠네요.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자, 보자. 기억. 수레의 속도는 1m/s이다. 0에서 1초에 5분의 1 G라고 쓰니까 여기 G가 나와 있잖아. 10이라고. 그럼 얼마야? 10 대입하니까 2m/s 제곱이야. 1초에 2m/s씩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1초일 때는 지금 1초일 때 물어봤으니까 0에서 1초간 2m/s의 가속을 받았으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속도가? 2m/s 돼야지. 이 의미가 뭐야? 1초에 2m/s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이건 틀렸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니은 2초일 때 수레 가속도 5분의 1 G니까, 아 미안해, 9분의 1 G죠. 참, 9분의 1 G니까 9분의 10. 맞네? 그치? 니은은 맞는 말이네. 자, 0에서 2초간 수레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0에서 2초 수레가 이동한 거리. 그러면 우리 그래프가 또 지금 1초일 때 속도 얼마 된다고 했어? 2라고 나왔어 지금. 오케이? 그리고 1에서 2초 동안 1초에 9분의 10m/s가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 여기 요 점은 얼마야? 2 플러스 9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야? 수레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총 0에서 2초까지니까. 그럼 여기 뭐야? 밑변 1, 높이 2고 2분의 1 곱하니까 1이 되겠네. 여기는 1 곱하기 2니까 2.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높이 얼마야? 9분의 10. 얼마야? 약분돼서 9분의 5. 3 플러스 9분의 5. 그치? 그럼 어떡해? 3, 9, 27에서 이거 하니까 32. 맞네요. 디귿번 맞네요. 그래서 옆에 여기 우리 굳이 공식 세우지 않아도 이미 여기서 뭐가 주어져 있어? 그래프가 주어졌으니까 요 값과 요 B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금방 풀 수가 있겠죠. 다음 몇 번이야?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한 게 뭐예요? 그냥 운동방에 세운 거야. 그리고 알짜임까지 굳이 안 구해도 요 가속도 구한 거에서 바로 우리가 끝났잖아. 오케이? 자, 5번 문제. 그림가는 A, B, C를 실 P와 Q로 연결한 후 A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 F를 가해 ABC가 정지하였다. 하하하. 정지했다는 것은 알짜임이 0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림 나는 P가 끊어진 후 A와 C가 같은 가속도로 각각 증가속도 운동한다. 가속도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게 되겠네. 그리고 A의 질량은 EM, B의 질량은 M, 모르고 C의 질량이 M이네. 그럼 B의 질량은 뭐 MB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힘을 표현해 보면 얘는 mg가 될 텐데 R점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전체의 이 물체의 작용 힘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 F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mg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A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전체 질량 2m이고 그리고 F가 얼마나 나왔죠? mg라고 나왔어요. 즉 A의 가속도는 2분의 1 g예요. 마찬가지로 B, C의 가속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g가 되겠네요. 전체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모른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쵸? m, b 플러스 C의 질량은 m이에요. 그리고 가한 힘은 뭐다? mg가 된다. 요게 지금 2분의 1 g랑 같다는 거예요. gg 약분 되고 이렇게 곱하니까 이 m은 mb 플러스 m. 그러면 MB가 얼마가 되는 거죠? M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니은번 B의 질량은 M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 g다. 방금 얼마나 나왔죠? 2분의 1 g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은 틀렸네. 자, 디귿번.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가 나보다 작다. 자, 가부터 볼게요. 4의 지금 R자임이 0이라고 했으니까 C의 R자임도 0이야. 근데 C를 잘 봤더니 여기 mg가 작용하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얼마만큼? 장력이 mg로 작용한다는 거야. Q가 C를 당기는 힘은 가에서는 mg만큼이 되는 거고, 나 볼까요? 나는 지금 R자임 구할 수 있죠. 나의 C의 R자임 질량 m이고 가속도가 2분의 1 g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2분의 1 mg가 되겠네요. 어디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2분의 1 mg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얘하고 얘 장력 t도에서 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mg가 돼야지 아래쪽으로 2분의 mg가 될 거 아니야. 아, 장력은 얼마? 2분의 1 mg다.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이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2배로 바꿔줘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3m, EM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상태로 각각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이니까 등속이니까 R자임이 0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가에서 잘 보니까 가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냥 여기 A가 있고 그리고 B가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도로를 해서 이렇게 C가 연결돼 있어요. A, B, C. 그리고 A의 질량은 3m이고 B의 질량은 m이고 C의 질량은 2m이에요. 근데 얘가 일정한 속력, 즉 R점이 0이다. 그러면 빗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먼저 표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얘가 B가 예를 들어서 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F라 놓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3F가 되는 빗면에서 작용하는 힘의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m이라는 물체가 있고 3m이라는 물체가 있어. 그럼 얘도 우리가 똑같은 가속도로 작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mg 그만큼 되고 얘는 3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질량이 비례해서 작용하잖아. 이게 빗면도 똑같다고요. 여기 m이 있고 여기 3m이 있으면 얘 mg가 작용하고 얘 3mg가 작용하지만 이걸 바로 사용할 수 없어. 물리학 원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줬다고 선생님이? 이미 F값을 바꿨어. 그럼 F1, 얘를 F2로 놓으면 너무나도 복잡해지니까 질량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F로 놓으면은 F1이나 놓으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F1이 되는 거지. 3배만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빗면에서 작용하는 물체의 힘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가 3m이니까 B가 m이니까 B를 F라고 한다면 A는 3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이 아래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4F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R점이 0이니까 얘도 0이 돼야 되려면 얼마 힘이 작용해야 돼? 아, 4F 힘이 작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뒷면에서 각각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를 통해서 먼저 알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 선생님이 F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질량비. 여기서는 3대 1. 그리고 여기는 4F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대 1대 4의 비율로 빗면에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서 알고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P점에 이렇게 도달하는 순간 실이 끊어져. A와 B, C가 각각 등가속 직수성 운동을 한다. 그쵸? 여기 실이 끊어졌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끊어졌다는 얘기죠. 끊어져 각각 등소동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죠.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분의 1 mg이고 그리고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는 D만큼 이동한다. 자, 나에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A, A의 가속도 얼마 되면 전체 질량 얼마야? 3m. 힘 얼마야? 3F. 그래서 얼마? m분의 F라는 힘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BC, 그치? 전체 질량 얼마야? 3M.
근데 지금 얼마의 힘으로 작용했어? 여긴 4F, 여긴 F죠. 합쳐서 얼마야? 3F.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n분의 F. 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방향은 반대지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뭐 한다? 지금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면 요 B의 알짜임을 한번 구해볼까요? B의 알짜임. B의 질량 M. 가속도 얼마? n분의 F. 이게 얼마야? F. 이게 어떤 F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위쪽 방향으로 F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얘의 힘은 이쪽인데 지금 알짜임은 이쪽 방향에 되려면 이 장력 T가 그치? 얼마가 돼야지 여기 올려가는 방향에 F가 될까요? 당연히 EF가 돼야지 F만큼 빼줘서 F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장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장력이 얼마라고? 4분의 1 램지라고. EF가 얼마라고? 4분의 1 램지라고. 그럼 F는 얼마라고죠? 8분의 1 램지라는 것을 구할 수 있죠. F가 8분의 1 램지. 오케이? 자, 가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는 가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 알짜임이 다 0이죠. 다 0이죠. 그쵸? 얘 얼마의 힘? 3F. 그럼 0이 되려면 여기 얼마야 돼? 3F. 그치? 실이 A를 잡아낸 힘의 길이는 3F가 되겠죠. F는 나와줬지만 일단 표현을 할게, 이렇게. 그리고 실이 C를 잡아낸 힘의 크기. 얘도 0이죠. 얘 얼마였어? 아까 4F였죠. 0이 되려면 얼마야 돼? 4F. 그렇지? 4F네. 얘는. 누가 더 커요? 뒤에 게 더 크네. 기억은 틀린 말이죠. 자, 니은 나에서 B의 가속도는 나에서 B의 가속도는 이거잖아. n분의 F인데 F가 주어졌죠. 얼마라고? 8분의 1 mg가 m으로 약분되니까 8분의 1g. 그치? 맞네요.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D를 물어봤어. D가 얼만큼 되냐? 얘가 얼만큼 이동했냐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P에서 어떻게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는 D만큼 이동했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처음에 V라는 속도로 갔다가 정지했을 때 있잖아, 정지. 최고점에 도달할 때. 그치?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 거야? V만큼 되는 거야. A의 속도의 변화량이 V야. 그치? 왜? V였던 게 0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A하고 BC의 가속도는 같다고 했어. 그러면 이 BC의 속도의 변화량도 같아야 돼. 얼마로? V로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C가 처음 속도 V였잖아. 그리고 나서 얼마? 속도 변화 같으니까 EV까지 변했던 거야. 그때 이동한 거리가 D라는 거잖아, D. 그러면 어떤 거 구하면 편하냐면 우리가 지금 D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공식 이용해 볼까?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그럼 우리가 S만 구하면 되니까 이 D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대입해 볼게. 2 곱하기 A가 얼마죠? 8분의 1. 그치? S가 D가 되는 거고 나중 속력 2V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처음 속력은 V 제곱이죠? 그럼 이걸 정리하니까 얼마야? 4V 제곱이니까 3V 제곱. 그리고 이거 약분되니까 4분의 1 GD. 근데 우리는 D 값을 표현하려면 D는 4 곱하니까 12 V 제곱에 G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디귿번 D는 G분의 12 제곱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과 같이 어른과 어린이가 줄의 양 끝을 잡고 수평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때 어른은 움직이지 않고 어린이는 일정한 속력으로 끌려가고 있다. 자, 여하튼 어른은 움직이지 않는데 정지 상태죠. 즉 알짜임이 0이네요. 그리고 어린이도 일정한 속력이니까 알짜임이 0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세요. 자, 어른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린이가 어른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은 거죠. 작용 반작용해서 같다로 바꿔줘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어린이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일정한 속력이니까 R자임이 0이라고 했죠? R자임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려. 다음 몇 번? 3. 자, 그래도 읽어 봐야겠죠? 어른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정지한다고 했잖아. 지금 뭐라고?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R자임이 0이니까 지금 어린이가 어른을 당기는 이 힘과 어른이 어린을 당기는 힘은 지금 뭐 한다? 같은 거야. 근데 R점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왜 안 움직일까요? 바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뭐 한다? 정지한 거죠. 그쵸? 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등속도 운동한다며. 그러면 요 반대편에 작용한 힘도 뭐랑? 얘랑 같아야죠. 같아야죠. 즉 어른의 마찰력과 어린이의 마찰력은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어른도 알짜미 0, 어린이도 알짜미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왜 어른은 가만히 있고 어린이는 왜 움직이나요? 처음에 정지했다가 이게 당겼으니까 움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요 팩트 요것만 보고 해석을 해야 돼. 어린이가 땡겨서 어른이 땡겨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고 일정 속력까지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거야. 그 과정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이런 물리 문제를 풀 때는요. 요 주어진 조건만 보고 따져야 돼. 일정 속력이네? 그럼 일정 속력일 때까지 0 이었다가 일정 속력 될 때까지 뭐야? 힘이 증가하네. 그 가속도가 속도가 증가하네? 그럼 가속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알점이 0이 아닌 거 아닌가요? 맞지. 맞는데 그거 무시하고 여기서 요것만 보라고. 일정한 속력으로 끌려가고 있다. 요 사진만 보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요 해석한 거 이 용어 외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 7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끌려간다며.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다 끌려가니까 힘이 작용한 거 아니야? 알제미 0이 아닌 거 아니야?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알제미 0이 아니었어. 하지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V라는 속도로 끌려가고 있다며. 그 상황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전의 상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답은 지금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 가는 저울에 놓인 물체 A와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정지해 있으니까 당연히 R점이 0이네요. 자, 나는 바이 A에 F 힘을 연집 방향으로 가할 때 마찬가지로 정지하고 있는 거죠. R점이 0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가 가해 두 배이다. 나가 가해 두 배이다. 자, 그러면 얘의 질량 MA, MB가 있네요. 질량이 안 나있으니까. 그러면 가에서 저울의 크기는 MA 플러스 MB 지만큼의 요만큼의 바로 힘이 중력만큼이 저울이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나는 두 배가 됐으니까 뭐냐면 요 상태에서 추가로 F라는 힘을 가했더니 두 배가 됐다는 거죠. 이 힘이 요거에 곱하기 2한 게 두 배가 됐다는 거죠. 그럼 F는 얼만큼인지 다 알겠네요. 바로 뭐야? A의 무게와 B의 무게를 더한 만큼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쵸? 보자.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뭐야?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거거든.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돼야지. 이거는 지금 주어 목적어 아니잖아. 그치? 틀렸죠? 니은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크다. 나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자, B가 있고요. A가 있어요. 그쵸? MA, MB 그리고 여기 F를 누르고 있대. 그럴 때 무슨 힘이 작용하죠? A의 질량 MAG, D의 질량 MBG죠. 그리고 다시 또 B가 A를 미는 힘도 작용했죠.
B가 A를 미루니. 그러면 A 입장에서 F가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중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F가 B가 A를 미루는 힘. 다 더해서 알짜임이 0 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F라는 힘은 아래 그치? F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요. mg 작용하고 있어. 그럼 이 아래쪽 작용에 반대되는 힘이 이거밖에 없어. 즉 B가 A를 미는 힘은 또는 A가 B를 미는 힘은 뭐라고? F에다가 mh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F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제한다는 것도 알점이 0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서 푸시면 돼요. 지금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F이다. EF지 EF. 방금 뭐라고 했어? 요게 F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 합친 게 EF가 되는 거지. 3F가 아니라 EF로 표현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대전체 A와 B가 한쪽 끝이 고정된 가벼운 실 P와 Q에 각각 연결되어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정지하고 있다. 아, 정지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점이 0이네요. 자, A가 B를 지금 이건 뭐냐면 대전체라는 것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는 얘기야. 근데 A와 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전환하면 서로 믿는 힘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P하고 Q가 유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수평 유지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더 치우쳤겠지. P가 Q가 수평 유지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A하고 B는 서로 끌어당긴 힘, 즉 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해를 하고 딴 거 지우고. 자, 그 상태에서 자, 기억.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무조건 맞는 말이지. 자, 니은 A, B가 뛰는 전의 종류는 방금 얘기했던 거죠. 뭐야? 같으면 안 되겠지. 밀어내니까 반대 방향이 돼야 될 거고요. 반대 종류가 돼야 됐고. 자,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Q가 B를 잡는 힘은 자 뭐라고?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평형관계. 이 평형이라는 말이 뭐였죠, 선생님이? 힘을 얘기할 때 뭐라니 평형이 뭐였냐면 한 물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뭐 5 오른쪽 5 가했을 때 알짜임이 0인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평형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한 물체에 이쪽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야, 한 물체에. 근데 지금 P가 L을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당연히 평형이 될 수 없죠. 한 물체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P가 A를 잡는 이 힘의 평형의 힘은 뭐냐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렇죠? 그의 한 물체에 작용하는 반대 방향의 힘이 뭐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이게 아니라. 알겠지? 이건 틀린 거야 무조건. 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야 평형에는.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서 A가 B가 있을 때 A가 B를 미는 힘,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힘의 크기는 방향 반대. 평형은 한 물체에서 이쪽으로 힘이 끌리려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 힘의 크기는 방향이 반대지만 작용점 자체가 다른 거야.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틀리다. 답 몇 번만 맞는 거죠?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ABC가 수평 방향으로 24N을 받아 등가소 직선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4km, B는 6, C는 2km고 각각 이제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고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네. 그랬을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각각 F1과 F2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가에서 운동 반전시 세우면 돼. 한물체죠. 이거 뭐 구하라고요? 가속도 구해. 전체 질량 얼마야? 4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12. 그리고 전체 힘 얼마야? 24. 얼마야? 2m/s 제곱이 오른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전체 질량 얼마야? 4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12 그리고 24. 똑같이 2인데 얘는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2m/s 제곱이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A 가에서 A를 한번 보도록 하자.
A를 보면은 거기 오른쪽에 얼마야? 24 뉴턴 작용하고 있죠. 그럼 R자임 구할 수 있죠. A R자임 얼마야? 얼마죠? 질량 4, 가속도 2, 8 뉴턴이야. 오른쪽으로 8 뉴턴이 아슬자임이 작용해야 돼. 그러면 그치? B가 A를 미는 힘이 얼마가 돼야지 얘네끼리 도해서 8 뉴턴 될 수 있는 거죠? 10, 6 아닌가요? 24 오른쪽에서 반대 방향 16 빼야지 오른쪽 8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F1이죠.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이니까 이게 바로 F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나에서 똑같이 A 볼까요? A. 그치? A R자임 얼마죠? 질량 4, 가속도 2, 8 뉴턴이야.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8 뉴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밖에 없냐면 B가 A를 미는 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8 뉴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2야. 그러면 16 대 8, 2 대 1이 되는 거죠. 몇 번이야? 5 번이 되는 거죠. 운동 방정식만 정확히 세우고 차근차근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반은 절 위에 고정된 수직봉을 따라 연집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는 로봇을 수직봉에 매달고 로봇이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값을 0으로 맞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쵸? 그리고 나는 가해 로봇이 운동하는 동안 저울에서 측정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로봇의 질량은 0.1kg이고 T1일 때 정지해 있다. 지금 보니까 요 상태를 잘 봤더니 지금 무슨 상태야? 힘이 0인 상태야. 그쵸? 힘이 0인 상태는 지금 요때 계속 뭐라고 써? 정지 상태라고 했잖아. 아, 계속 정지한 상태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기억에서 T2일 때는 지금 0.1 뉴턴의 힘이 지금 무게에 지금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로봇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0.1 뉴턴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봉이 있고 수직된 봉이 있고 그 상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거울 측정값이 0점이야 지금 0점. 여기를 측정값 0으로 맞춘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 무게가 0으로 나타나겠지? 근데 지금 얘가 0.1 뉴턴으로 커졌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누가? 이 로봇이 아래로 0. 그 힘은 지금 뭐밖에 없냐면 이 로봇이 아래로 누르는 힘 이 0.1 뉴턴밖에 없는 거야. 로봇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래로 누르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로봇의 작용을 알자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로 0.1 톤을 지금 누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억에서 T2일 때는 지금 왜 0.1 뉴턴이 나타났냐? 위쪽으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로봇의 알짜임이 연직 윗방향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0.1 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이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하는 게 이거는 쪼끔 분석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 티스일 때 티스일 때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0.1 톤으로 해서 지금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알짜임이 강해서 좀 올라가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알짜임이 있다는 건 속도가 좀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요 구간에서는 0 알짜임이 0 이지만 속도가 0이 게 아니라 올라갔던 그 속도 그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속도 0이 아니라 0 보다는 빠르겠지. 그쵸?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얘기야 얘는 여기서. 자, 그리고 T4일 때는 0.2 뉴턴이 지금 잡아줬다는 얘기는 얘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지금 힘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때 힘이 얼마라고 했죠? 0.2 뉴턴이 뭐냐면 이 로봇의 아래 얘가 0.2 뉴턴의 힘이 작용되는 거는 아래쪽으로 지금 얘가 로봇이 0.2 뉴턴의 알짜임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지금 가벼워진 거거든. 그쵸? 그러면 가속도에 쏘기는 A는 질량 0.1, F 0.2 얼마야? 그러면 2가 나오죠. 2 참 2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 1이 아니라 2m per 세컨 제곱이라고 표현해야죠. 작은 것이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죠. 그 11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이 의미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